그 다음에 children property라는 게 있습니다. 이 children property는 좀 특별한 프로퍼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퍼티 네임이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children property는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퍼티를 따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children property는 컴포넌트의 하위 노드를 기본적으로 children property에 넣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child property라는 하위 프로퍼티를 하위 그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 여기 보면 하위 노드 있죠? 이 부분이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돼서 이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요. 여기서 사용하는 child property네요. 예, 이렇게 있는데 좀 다른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를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노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div 태그의 스팬으로 해서 div 태그의 스팬 하고 여기다가 자식 노드 그냥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러면 child property가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다가 폴더 3에다가 child property .jsx 만들어 주겠습니다. cc end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app.js에서 쟤를 임포트 해야 되겠죠? import child property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제 child property에다가 구현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따로 뭐 별거 없이 this.props 의 children 끝. 네,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 이용한 적 없죠. 네.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 children에 대한 자료형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는 해줬으니까 따라서 해주죠. 뭐. child property에 prop types children은 prop types property types의 노드다.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이제 child property를 한번 어떻게 되나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 워닝은 아까 그것 때문에 앞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드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자식 노드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자식 노드는 여기 앱 컴포넌트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앱 컴포넌트에서 만든 건데, 얘를 앱 컴포넌트가 직접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child property라는 자식 컴포넌트한테 전달해서 이 child 컴포넌트로 하여금 이 부분을 출력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출력하나 넘어가서 출력하나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노드 형태로 child 노드를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로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본 겁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안녕이라는 이 문자를 자녀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전달하는데 프로퍼티에 전달할 것은 문자일입니다. 그 문자일의 내용은 안녕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자녀 컴포넌트는 받아서 출력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고, from parent는 이거는 이제 자녀 컴포넌트가 그냥 출력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리언 프로퍼티 값을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컴포넌트는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받은 불리언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true를 받으면 이 true라고 출력하고요. false를 받으면 1 false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주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녀는 1 false, 2 true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출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만 출력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자녀 컴포넌트를 2번 이용해서 이렇게 2번 나온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객체 프로퍼티 값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자녀 컴포넌트는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받은 객체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json.stringify라는 요 함수를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이거는 받은 그 값이 객체일 경우에, 프로퍼티에 받은 값이 객체일 경우에 이걸 이용해서 스트링화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 숫자, 불리언, 배열, 객체, 함수 이런 것들을 자녀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그 실습에서 이미 만들었었죠. 근데 props 자료형을 선언해서 전달되는 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콘솔 창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거예요. 아까는 함수의 내용을 화면에다가 출력했죠. 이번에는 콘솔 창에다 출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콘솔 창에다가 function props function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주세요. 이와 같이 스트링은 그냥 받은 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고 대신에 콘솔 창에다가 요거를 출력하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ps 사용하기입니다. 프로퍼티입니다. 이 props는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한테 이제 어떤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제 props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내요. 이건 그냥 컴포넌트 이름입니다. 이 컴포넌트 이름을 꼭 props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장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R17 props라는 요 파일에서부터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사용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컴포넌트 이름만 써줬다면 여기서는 props value 하고 문자열 이렇게 값을 써줬죠. 이게 property name이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게 property value입니다. 그래서 이 props value이 이제 props라는 요 컴포넌트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전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위 컴포넌트인 R17 props 이게 지금 앱 컴포넌트에서는 props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로 이용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의된 데랑 사용되는 데랑 이름 달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앱 컴포넌트가 아까 props value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어떤 문자열을 제공해 줬죠. 그거를 얻어오는 방법은 this props의 props value 이렇게 하면 그 프로퍼티 변수에 저장된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props value. 자, 이거는 이제 이 지역 변수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프로퍼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그 제공해준 그 상위 그 컴포넌트가 부여해준 그 프로퍼티 네임하고 그냥 같은 이름으로 로컬에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 밸류를 받아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문자열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있죠. 이어붙이기 from app.js 이렇게 해서 props value에다 넣고 그거를 div 태그로 웹브라우저에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from 요거는 지금 여기 R17 props라는 컴포넌트에서 붙여준 거고 앞에 this is props 요거는 앱 컴포넌트로부터 넘겨받은 값이죠. 두 개를 이어붙여서 이와 같이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한테 값을 전달할 때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그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해준 그 프로퍼티 밸류는 꺼낼 때 this.props. 하고 property name 이렇게 써준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프로퍼티로 넘겨준 그 값 props 거기에 자료형 이제 어떤 형태의 자료형이 가능한가 뭐 다 모든 자료형이 가능해요. 넘버도 가능하고요, 스트링도 가능하고요, 불리언도 가능하고요, 펑션도 가능하고요, 어레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이제 그 자료형들을 미리 정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프로퍼티의 타입을 이거는 이 프로퍼티에는 넘버만 넘어와야 돼. 이 프로퍼티에는 펑션만 넘어와야 돼. 이렇게 자료형을 그리고 또는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의 모양은 이러해야 돼.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props data type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이용하고 있죠. props data type 컴포넌트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값들을 프로퍼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tring이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프로퍼티 밸류 react, number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밸류 200,
불리언이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지금 1하고 1은 같은가? 그러니까 true겠죠. true 값이 프로퍼티 밸류로 넘어갈 거고요. array에는 이와 같이 018이라는 array가 프로퍼티 밸류로 넘어갑니다. 오브젝트 JSON 이건 오브젝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은 오브젝트 밸류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펑션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 펑션이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는 다음과 같은 펑션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거를 props data type이라는 컴포넌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RC8 props data type. 자, 여기에서 아까 제공된 프로퍼티 밸류들을 하나씩 꺼내야 되겠죠. 꺼낼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let 하고 중괄호 열고요, 닫고 그 다음에 this.props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프로퍼티 네임들 있죠. 그것들을 여기다가 쭉 나열해 주면 이 스트링이라는 이게 지금 그 프로퍼티 네임인데 이 컴포넌트 안에서는 이게 변수로 사용이 돼요.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는 thisprops.string 거기에 있는 밸류가 넘어오고 number라는 변수에는 thisprops.number에 있는 게 넘어오고 boolean이라는 변수에는 thisprops.boolean에 있는 내용이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응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let하고 중괄호 사이에 저기 써주는 변수명들은 당연히 프로퍼티 네임하고 같은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갖고 오겠죠. 만약에 다른 이름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값을 넘겨받아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한꺼번에 넘겨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v 태그로 스타일. 자, 이 div 태그는 패딩이 없고 p 엘리먼트, p 태그로 string props, string으로 넘어온 스트링 변수에 넘어온 값 출력해주고 number props에는 넘버에 넘어온 숫자 출력해주고 span 하고 boolean props 여기는 불리언인데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true false 만든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주고 array props 이것도 마찬가지로 array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출력해주고 object json props 이것도 json JSON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어 가지고 넘어온 거를 출력해주고 펑션도 펑션 props 펑션은 그대로 출력해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프로퍼티 각각에 대해서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이름 써주고요. 뒤에 prop types라는 걸 써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import data type from prop types 요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string은 데이터 타입의 number, number는 데이터 타입의 number, boolean은 데이터 타입의 bool. 이렇게 여기서 정의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자료형은 이 prop types에서부터 import한 값에 점 하고 자료형을 써주면 돼요. 숫자는 number, boolean은 bool. 여기 잘못 썼습니다. number 아니고요.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이거 string, number 아니고 string입니다. 이거는 맞고요. bool, array 맞습니다. object 맞습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쉐입
이라는 또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이다 라고 또 더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오브젝트면 오케이, 오브젝트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펑션이면 펑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트링은 리액트 넘어온 값이 이거고요. 넘버는 200 넘어왔고 불리언 프롭스는 1하고 1이 같은가 해서 true 값이 넘어왔죠. 배열은 018 오브젝트는 이렇게 이건 다 스트링화해서 출력해 줬죠. 자,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여기서 이제 경고가 뜨죠. 왜 경고가 뜨냐면 프로퍼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 제공이 됐다. 근데 이 컴포넌트 정의할 때는 넘버라고 정의됐다. 아까 제가 여기서 보면 넘버라고 써버렸죠. 근데 부모 컴포넌트 앱에서 제공한 거는 문자열이었죠. 그러니까 타입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스트링이라는 프로퍼티는 넘버라고 정의를 해놓고 제공하는 건 문자열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 써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질 않았으니까 워닝, 경고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형의 값이 넘어가면 경고를 내주게 됩니다. 오류라고 해서 멈추진 않아요. 자, props 불리언 사용하기. 자,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로 불리언 자료형을 보낼 때 좀 독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props 불리언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R19 props 불리언이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두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props 불리언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리언 true false라는 프로퍼티 네임의 실제 값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true false 하고 나서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props 불리언이라는 컴포넌트에서 프로퍼티 네임 불리언 true false는 과연 값이 뭘로 넘어오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props 데이터 타입 props 불리언이네요. 자, props 불리언 지금 여기서는 컴포넌트 이름을 정의를 하기를 R19 props 데이터 타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포트를 할 때 props 불리언이라고 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정의한 컴포넌트 이름과 임포트 할 때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 단 여기에서 디폴트로 익스포트한 컴포넌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디폴트로 익스포트하지 않은 컴포넌트는 정의한 이름과 임포트하는 이름이 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디폴트로 익스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그 컴포넌트를 익스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그 같은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props 불리언이라고 그 컴포넌트를 지칭하면서 불리언 true false를 프로퍼티 밸류로 제공하겠습니다. 불리언 프로퍼티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불리언 프로퍼티. this props에서부터 불리언 true false를 프로퍼티 받을 거예요. 자, 받고 있어요. 자, 똑같은 이름, 프로퍼티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부여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프로퍼티 이름으로
정의된 프로퍼티 밸류가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는 펄스 값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펄스와 아무것도 안 준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케이스에 대해서 볼게요. 펄스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펄스가 넘어오겠죠? 첫 번째는 자 div 태그로 하고 그 안에 boolean true false. 처음에 false 넘어온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3학년 산자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게 false예요? true예요? false죠. 그러면 2예요? 1이에요? 네, 1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boolean true false를 문자열화합니다. 그거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true 아니면 false? false죠. 그럼 false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1 false예요. 첫 번째 사용했을 때. 두 번째는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property value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쵸? 아무것도 안 줬는데 여기서 찍는 건 보니까 뭘 찍어요? true를 찍고 있죠. 프로퍼티 밸류 주지 않았는데 true라고 찍네. 디폴트 값이 true인가? 예. 불리언일 경우에 불리언 자료형의 프로퍼티인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true입니다. 그냥 프로퍼티 네임만 주면 true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불리언 true false가 true가 돼서 2 찍고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만들어라 그랬을 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불리언일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true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